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밤사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 추가돼 모두 8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30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중 23명은 31번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확진된 31번째 환자가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2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됐다면 무더기 감염이 줄었을 거란 탄식이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사례 정의를 6번째 수정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를 격리해서 해제할 때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밤사이 31명 추가 발생해 국내 확진자는 모두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새로 확인된 확진 환자 가운데 30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머지 1명은 서울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 23명은 31번 환자가 다녀간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2명은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고 포항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1명은 폐렴 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진됐습니다. 다른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에서 처음 확진된 31번째 환자가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2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검사를 받았다면 무더기 감염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31번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지난 7일 대구 수성구의 새로난 한방병원에 입원합니다. 다음 날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31번 환자는 병원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그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이제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15일 31번 환자의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에서 폐렴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또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17일에야 퇴원하고서 수성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처음 검사 권유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인데 그때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그동안 2번을 다녀간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의사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는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히 의심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거는 의료기관은 할 수는 없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여서 의사의 권유대로 31번 환자가 검사를 받아 조기에 발견 격리됐다면 무더기 감염이 줄었을 것이란 탄식이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유균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군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둔하는 장병들의 휴가를 제한하기로 했고 예정된 사관학교 입학식도 축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영천 지역에서 하루 사이에만 확진 환자가 20명 가까이 나오자 군은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대구, 경북 영천에 거주하거나 복무하는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을 방문한 장병들은 예방 차원에서 관찰하되 확진 환자와 동선이 겹친다면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주 예정된 사관학교 입학식도 축소해서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애초 생도들의 가족을 포함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게 하려 했지만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방침을 튼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입학식을 여는 국군 간호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는 가족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군의 기존 조치도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직접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 등과 접촉해서 예방 차원에서 격리 중인 장병은 현재 300여 명인데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장병은 없습니다. 또 확진 환자 동선에 포함된 지역의 부대에서도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 면회 등을 통제하고 있고 야외 기동 훈련은 부대 지휘관 재량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주춤하는 듯 했던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감염증의 부대 유입을 막기 위한 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새 국면이 시작됐다는 방역당국의 인정 하루 만에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나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나 위기 단계 격상에 대한 공식 서던을 유보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하루 새 급격히 늘자 대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29, 30, 31번에 이어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나온 데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무더기로 양성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됐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발생 그리고 이제 확산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 재난 단계에도 지금 4단계 최종 단계로 상향을 하고 방역당국 브리핑 현장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회 한 곳에서 대규모로 감염된 슈퍼 전파 사례에서도 아직 누구한테 옮은 건지 파악이 안 된 만큼 확산 위험이 커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을 인정하면서도 전국적인 확산 위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밀집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그 밀접 접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을 걸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그런 감염의 확산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추가 환자 대부분이 발생한 장소가 신천지 대구교회로 특정돼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지금 이제 발생된 것은 저희 이 방역 체계 안에서 지금 접촉자 수가 파악이 된 거기 때문에 단지 그 숫자만 가지고 저희가 위기경보 격상을 논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여전히 신중론에 무게를 둔 정부가 위기관리 단계를 경계로 유지했지만 기존 방역 체계로는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5, 6일간 신규 확진 환자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그 시기에 이게 종식기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 물길이 오는, 두 번째 충격이 오는 이 교회에서만 10명이 넘는 신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단 감염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했던 명단은 파악을 다 했습니다. 10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을 치료할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지 우려됩니다.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29곳이며 음압병실은 161곳, 병상은 198개에 불과합니다. 지역 거점병원과 민간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음압병상까지 합해도 지난해 12월 기준 755개 병상, 1,027개 병실에 그칩니다. 31번 환자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벌써 병상 부족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금처럼 경증 코로나19 환자까지 모두 음압병실에서 치료하다 대유행 상황이 되면 의료계가 보유한 격리병상이나 음압병실로는 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사례 정의를 6번째 수정하며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를 격리해서 해제할 때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감시 대상도 확대됩니다. 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감시 대상을 정하는 사례 정의를 6번째 수정해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여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시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 해제 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접촉자들은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받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인과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압 격리 병상과 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치사율이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높고 메르스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 모임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경우 임상적인 중증도를 보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가 유력하다고 평가하며 행정과 방역,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범부처 공중보건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산업에도 충격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중국산 부품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휴업을 반복하고 있고 항공업계는 연이어 비상 경영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태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혈관, 와이어링 하니스 부족으로 휴업했다가 가동을 재개한 현대차 울산 공장입니다. 중국 현지 공장 가동률이 저조해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1공장과 2공장을 다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소아리 공장 휴업도 2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현대차 측은 춘제 연휴 이후 복귀한 직원들의 격리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잇따라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는 전 직원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이스타항공도 임원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예약 취소가 많았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행 심리마저 얼어붙어 막대한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공급망 차질이 길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 1차 금속은 1위, 화학과 전자부품은 2위, 기계와 자동차 운송 분야는 3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중간재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잦아들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일본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어제 79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3일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이후 이 크루즈선에서 모두 62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9명 중 68명은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였습니다. 이 크루즈선에 탄 승객과 승무원 3,700여 명 중 지금까지 3,01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자 중 감염자의 비율은 20.6%입니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발열 등의 증상도 없는 승객 443명이 하선했습니다.
하선자 중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70대 한국인 남성도 포함됨에 따라 크루즈선에 남은 한국인은 7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에서 승객들의 하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객의 국적이 워낙 다양해서 한국을 경우에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이들 가운데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배양 접시가 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3,000명 가까운 탑승객의 하선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한국으로 올 경우 우리 방역망을 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들 승선자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하선을 하셔서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종전의 예에 따라서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를 우선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 승선자 가운데 우리 국민이 입국한다면 앞서 수송기로 빠져나온 7명과 동일하게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은 격리와 같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입국을 금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선사, 여행사 등의 크루즈선 탑승자 명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분들의 명단은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은 14일간의 해상 격리가 끝났다며 하선한 승객들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시키고 있지만 우리와 미국 등 비행기로 자국민을 데려온 나라는 추가로 14일 격리 관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몸속 미세 구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현미경이 개발됐습니다. IBS와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초음파를 이용해 기존 현미경으로 볼 수 없었던 생체 내부의 세포 구조를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살아있는 조직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무작위로 굴절돼 이미지가 흐려지지만 초음파를 이용해 특정 빛만 측정하도록 한 결과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미경을 이용해 살아있는 열대어의 척추 안쪽 근육 조직 사진을 얻었다며 이 기술이 실시간 질병 진단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광합성이란 엽록체를 갖고 있는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인류는 각종 기후변화와 화석 연료 고갈로 대체 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광합성을 모방한 인공 광합성 기술 연구에 한창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인공 광합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